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는 새해를 맞이해 서울 각 지자체 정책의 지난 해를 돌아보고 올해 중점 사업과 지역 이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구청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중심 도시 김길성 중구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초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2년 동안 참 버라이어티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정치적인 지금 상황도 그렇고 네.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지난 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쁜 한 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양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체들의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는 게 초선의 구청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랑 같이 하시면서 이건 정말 기억에 남는다. 네. 이분들이랑 사업을 해보니까 네. 이런 게 내가 배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셨나요? 역시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남산고도 제한 완화와 같은 사업은 중구민들의 한이 어렸던 사업입니다. 30년 동안 규제로 인해서 남산 주변의 주민들이 내 집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또 개발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그거를 손대겠다고 추진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불신 섞인 그런 그 말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잘 설명하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접근을 새롭게 하고 할 테니까 주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죠. 라고 이제 건의를 드렸고 그런 다음부터 동의하신 이후부터는 굉장히 창의적인 역시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살면서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표출하면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주셔서 아주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사업도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하러 또 해요라고 하면은 마음의 상처 좀 받으셨겠는데. 그 전에도 추진됐다가 안 되고 추진됐다가 안 됐고 했던 기억들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남산고도 제한과 관련돼서 네네. 지금 여쭤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곳이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도 있고 네. 또 그렇긴 하지만 또 곳곳에는 기존 그 제조 산업들이 좀 쇠락을 하고 또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었고 슬럼화되고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외곽 같은 경우는 정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랜 동안 또 어려움을 좀 겪으셔야 됐고 재산권도 좀 침해를 많이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이제 꼭 남산고도 제한 푸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네.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셨죠. 네, 어떤 네. 노력을 하셨어요? 접근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남산고도 제한 완화해달라고 하면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또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고 남산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데 저 풀어달라는 소리는 맨날 똑같이 하는 소리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직접 눈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줬어요. 즉, 이 정도의 위치에서 또 이 정도 각도에서 이 정도로 건물을 지어도 남산을 보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줬고요. 또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 못지않게 또 실효적으로 조망점이 이미 상실이 돼 있다. 지금의 건물로도 안 보인다. 그런데 거기다 규제를 더한다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논리 그리고 맨 처음에 남산고도 제한을 할 때의 문헌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때도 여기는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지역인데 굳이 이렇게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줘가면서 고도제한을 해야 될 실익이 없다. 이런 이제 합리적인 주장들을 쭉 하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이나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한테도 그러네라는 그런 동의를 얻게 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설득하는 게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설득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쉽지 말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풀렸나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다도 이제 건물로 치면은 한 뭐 두세 개 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기본적으로 다 됐고, 특히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대 입구역, 그다음에 명동역, 회원역 그런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250m 반경에서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그건 굉장히 그 혁신적인 그렇죠. 예, 규제 개혁이거든요. 그런 결과를 이뤄냈죠.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사실 그거를 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예. 와 정말 청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예. 우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셨고 예. 주민분들이 또 힘을 많이 보탰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 모두 다 하시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일부는 주거환경 개선이 좀 어려운 곳들이 있죠. 그렇죠. 2중, 3중으로 규제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양도성이 끼고 있기 때문에 다산동, 회원동, 맞습니다. 장충동 예. 아직도 좀 헤쳐나가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남산 자락 밑에 태계로변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남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거기는 손대기가 어렵죠. 그 산 중턱쯤에다가 큰 건물을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숙제였고, 그래서 거기에 생활 환경을 좀 편하게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생활 환경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여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좀 낮게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누리게 좀 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집을 수리하려고 할 때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이제 이 노력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일대 200억, 300억 같은 큰 돈을 들여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을 올해부터 그렇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런 게 다 돈입니다, 돈. 그렇습니다. 예산을 열심히 따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와 함께서 또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성과들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졌는데 네. 신속통합계획도 함께 네. 조합 직접 설립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일정 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놓여져 있는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난 생활하는 게 더 낫겠어요 해서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얘기가 다 모아질 때까지 관에서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모아오면은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발생하고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일까라고 봤더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사업자가 됐건 아니면 거기 추진 주체가 됐건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째, 구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판단하게 하자. 그러니까 얘기가 빨리 모아지는 거죠. 예, 정보를 동일하게 주고 정확하게 주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일단 소통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그렇죠. 거기에 또 장점은 뭐냐면 구청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 하는 주민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 예, 신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개발의 방향들을 주민들이 수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뭐 좀 됐던 게 이제 신당 19역 예. 그리고 중림동 이런 것들이 이제 약수 30 약수 그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뭐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노력들과 함께 재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그럼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네. 좀 이제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네.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의 관문 같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중구 하면은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명동, 쇼핑의 네. 천국인데다가 DB처럼 볼거리도 다양한데 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게 한국판 타임즈 스퀘어, 예. 명동 스퀘어.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예, 말씀대로 중구 하면은 뭔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남산 말고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명동은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관광의 시작점입니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명동으로 와서 각각 그 호텔로 흩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관광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관광의 시작점에 뭔가 시선을 잡을 만한, 사로잡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예, 그 명동의 거리 가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독특한 시선을 잡을 만한 또 우리를 상징할 만한 대한민국을 알릴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정말 관광객들이 없었거든요. 네. 명동 중구에. 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2023년도 그 말쯤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걸 봤는데 예. 예전에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인종이 정말 많이 다양해졌다. 예, 국가가 참 다양하게. 예, 정말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명동 스퀘어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기대를 좀 하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예. 저기 정책 또 사업이 예. 이루어질까요? 진행이 될까요? 작년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대형 전광판이 이제 걸렸는데요. 그런 전광판들이 이제 곳곳에 걸리게 됩니다. 올 하반기까지만 해도 한 대여섯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그러니까 양쪽 도로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이렇게 우뚝선 디지털 사이니지가 또 쭉 조성이 될 거고요. 그건 대로변 또 이 명동의 그 안쪽의 도로까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알리는 예, 그리고 또 서울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도 함께 표출이 되면서 그 일대 자체가 정말 활기찬 도심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마치 그 미래 도시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하드웨어가 좀 갖춰진다 그러면 예. 소프트웨어 하면은 야 이거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구 패스 투어, 투어 패스, 투어 패스. 이거는 제가 강릉이나 속초 같은 데 가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같이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또 먹을거리 카페 음식점이랑 같이 할인해서 판매하는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걸 중구에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조성한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인파가 거기서 그냥 멈춰서 그 안에서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구 정동으로 또 남대문 시장으로 또 남산으로 저기 힙당동으로 불리는 신당동까지 동대문 거쳐서 신당동까지 이렇게 쭉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하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인솔자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관광 단체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그게 여행사하고 협조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다 개별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SNS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중구 곳곳을 둘러보게 하려고 하면은 그 먹거리도 개발해야 되고 관광지도 개발해야 되고 또 이 문화해설사 같은 관광해설사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패스트투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골목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된다. 네. 그럼 또 이제 남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남산 자락숲길 예. 이거 주민들이 뽑은 1위 선정 사업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런데 정말들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청장님이랑 같이 취재를 하겠다고 저희가 같이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나무 데크에 또 무장의 길에 저도 편하게 운동 평상시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다니면서 굉장히 편하게
자연을 만끽했거든요. 예.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많고 반성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는 남산고도 제한 완화랄지 아니면 뭐 세운지구 개발이랄지 이런 큰 아젠다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드로 이제 남산을 좀 또 숲을 도심 숲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주민들이 조성된 그 사업에서 남산자락 숲길 걸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에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5.14km 해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좀 아직 부족한 게 반얀트리 이제 호텔 그 부근에서 이게 넘어가는 길이 지금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걸 오버브리지를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로가 이게 계단을 올라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한 200~300개 계단을 거쳐서 그 남산자락 숲길에 도달하는 그 경로가 너무 힘들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 자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림의 떡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수직으로 좀 만들어서 바로 그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갖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 쪽이랑 저출산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구 유입책을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지금 국가가 처한 위기이기도 하고 중구에 저희 아는 지인은 항상 이럽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이사 갈 고민부터 먼저 한대요. 가고 싶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제대로 없다고 이렇게 토로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또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아이가 안 낳는 그런 그 나라 구성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 문제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학교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데보다 좀 더 강하게 해서 중구에서 이 교육받는 것이 여러모로 아이한테 좋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케어를 신경 쓰고 있고요.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중구 이상 잘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돌봄이랄지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랄지는 학부모님들 이구동성으로 초등학교까지는 너무 잘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부분도 지금 강화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산 문제로 마지막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올해 예산이 긴축 재정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있는 사업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지난해 말에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장이 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구청장들이랑 함께 어떻게 논의해 나가실지 또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7억, 총 예산이 저희가 5,770억인데 작년보다 7억 올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깎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가 상승으로 생각하면 뭐 거의 깎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어오는 세수가 한정돼 있고 오히려 옛날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럼 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칙을 세운 게 아이들 돌봄하고 어르신들 지원해 드리는 거하고 요거는 줄이지 말자. 다른 부분에서 깎자 해가지고 전과가 나서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 이제 여러 부분에서 좀 힘든 결과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더 뛰자 공모 사업 같은 것도 또 이게 만들어보고 비용도 줄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올해 예산이 만들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참 애쓰고 주민들한테 그 편익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갈수록 그런 이제 이 세수 부족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중구만의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모든 그 도시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도시구청장이라고 해서 재밌는 게 우리 서울 중구 말고 부산에도 중구가 있고, 그렇죠. 대전에도 중구가 있고, 네네. 울산은 대구, 뭐 인천 이렇게 다 중구들이 있어요. 그 대도시 중심구의 구청장들의 모임인데 고민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 문제,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들 하시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그 부산 중구청장님은 우리 남산고도제는 완화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사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꼭 필요한데 해가지고 추진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50년 만에 그런 그 고도 제한 완화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예. 좋은 나비 효과가 됐네요. 예. 그렇게 서로들 이제 만나가지고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도시개발이라는 문제랄지 복지에 대한 문제를 서로 같이 상의를 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앞에서 우리 네. 중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중구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성과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주민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길성 중구청장과 중구에 대한 이모저모 또 지역의 이슈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중구의 슬로건은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입니다. 이 말처럼 김길성 중구청장님은 언제나 중구민의 편이 돼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중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